충주에 사시는 강옥희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9이시고요.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아이들 영양식단을 직접 짜셨던 분이라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시금치를 더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트즙도 매일 한 잔씩 드셨어요. 건강한 채소를 열심히 드시면 신장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2달 후에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요.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위험 구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평생 음식을 다뤄온 분이 건강하려고 드신 채소가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매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대한영양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8명 이상이 채소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건강한 분들한테는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한테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분들의 64%가 건강하다고 알려진 채소를 잘못 드셔서 칼륨 수치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건강하려고 채소를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신장 수치가 나빠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은 채소가 어떤 분한테는 약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처럼 신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우리 함께 끝까지 보시면 마트에 가셔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큰 욕조 2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이에요. 이 엄청난 양의 피를 쉬지 않고 걸러내면서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 근육이 움직이려면 칼륨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려면 칼륨이 딱 맞는 농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칼륨은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큰 문제가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피 속의 칼륨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내보내고 적게 먹으면 적게 내보내서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지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조절 기능이 망가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수기 필터가 막힌 것과 같아요. 필터가 정상일 때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지요.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것들이 그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칼륨이 혈액 속에 과하게 쌓이면 신장 근육세포의 전기신호 체계가 흔들립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신호로 뛰거든요. 이 전기신호가 칼륨 농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칼륨의 기준치인 5.5를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요. 더 높아지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신장 환자분들한테 채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신장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채소들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채소들이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초록빛 건강식품. 어릴 때부터 시금치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진다고 배웠잖아요. 실제로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건강한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채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시금치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이 무려 560mg입니다. 아까 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채소들과 비교하면 3배에서 4배까지 높은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칼슘하고 만나면 작은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증도 문제지만 결석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 자체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입니다. 요즘 비트즙이 건강 음료로 엄청 유행하고 있죠? 빨간색이 예쁘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 혈압에 좋다고 해서 매일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트 100g의 칼륨이 325mg에서 400mg까지 들어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더 큰 문제는 즙으로 드실 때입니다. 비트 한 잔에 비트 서너 개가 들어가거든요. 칼륨이 한꺼번에 농축되어서 들어오는 셈이에요. 또 비트에는 채소 중에서 당분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당뇨가 함께 있으신 분들한테는 혈당 관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옥희 선생님이 매일 드시던 게 바로 이 비트즙이었어요. 세 번째는 근대입니다. 우리 세대 분들한테 참 익숙한 채소죠? 된장국에도 넣고 나물로도 무치고. 근데도 시금치와 비슷하게 칼륨이 높습니다. 100g당 370mg 정도 되고요. 수산도 상당히 들어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근대에는 자연적으로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잖아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혈압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근대의 자연 나트륨이 그 혈압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다고요. 맞는 말인데요.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에 칼륨이 약 290mg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요. 진짜 문제는 토마토 가공식품이에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케첩, 토마토 주스 이런 제품들에는 토마토가 농축되어 있어서 칼륨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 한 숟가락이 생토마토 여러 개만큼의 칼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유기농 채소가 신장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것도 사실 오해입니다. 유기농이든 일반이든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기농 시금치나 일반 시금치나 칼륨은 똑같이 높아요. 재배 방법이 달라진다고 해서 칼륨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그러면 채소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 하고 걱정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칼륨이 낮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한 채소들입니다. 첫째로 애호박이 있습니다. 애호박은 칼륨이 100g에 170mg밖에 안 됩니다. 아까 시금치가 560이었잖아요.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도 수분이 95% 이상이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만성염통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둘째로 빨간 피망입니다. 칼륨이 100g에 210mg으로 낮은 편이면서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빨간 피망 하나에 비타민C가
오렌지 3개 분량만큼 들어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골관을 보호해주는 성분이지요. 리코펜도 풍부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아 드셔도 좋아요. 셋째로 양배추입니다. 칼륨이 100g에 170mg으로 애호박과 비슷하게 낮고요. 인 함량까지 낮아서 더욱 안전합니다. 신장이 약하시면 칼륨뿐만 아니라 인도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간이 해독을 잘해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줄어들어서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96%나 됩니다. 거의 물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칼륨은 100g에 150mg으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항염증 효과도 있고 요산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참 좋은 채소예요. 김해에 사시는 배진원 선생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73이시고 퇴직 우체부이신데요.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시는 게 취미이셨어요.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나서 시금치와 근대 대신에 애호박과 양배추를 주로 심기 시작하셨대요. 석 달 후에 검사를 받으셨더니 칼륨 수치가 안전 구간으로 내려와 있었다고 합니다. 드시는 채소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요. 수치가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조심해야 할 채소를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리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데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2번 데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채소를 잘게 썰어주세요. 잘게 썰수록 칼륨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두 번째로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가두세요. 세 번째로 그 물을 버리고 새물에 넣어서 끓여주세요. 네 번째로 그 물도 반드시 버리세요. 이렇게 2번 물을 거치면 칼륨이 최대 80%까지 빠져나갑니다. 시금치가 560이었잖아요. 2번 데치면 대략 110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애호박보다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금치가 먹고 싶으시면 이 방법으로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자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생으로 드시거나 즙으로 갈아 드시면 안 됩니다. 즙으로 만들면 칼륨이 농축되니까요. 소금도 줄이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나트륨 조절도 어려워지거든요. 요리할 때 소금 대신 식초나 마늘이나 들깻잎 같은 향신 채소로 맛을 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통조림 채소나 절임 채소처럼 가공된 것은 나트륨이 많으니까 되도록 신선한 채소를 직접 조리해서 드세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신장 환자분들이 똑같이 채소를 제한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신장 질환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는데요.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신장 기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칼륨을 크게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2단계에서 채소를 너무 줄이시면 영양 부족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3단계부터 달라집니다. 3단계 이상이 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본격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특히 4단계와 5단계에서는 칼륨이 높은 채소를 반드시 제한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2번 데치는 방법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단계인지를 아시는 게 먼저입니다. 담당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우리 단계가 뭔지 알면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일도 없고 반대로 방심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특정 종류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 우리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계열이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칼륨이 높은 채소를 많이 드시면 칼륨이 이중으로 쌓이게 됩니다. 약도 칼륨을 잡고 채소도 칼륨을 넣으니까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우리가 먹는 약이 칼륨에 영향을 주는 약인지 확인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논산에 사시는 허말순 선생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66이시고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요. 반찬을 만드시다 보니 시금치, 나물, 근대 된장국 같은 채소를 매일 많이 드셨어요. 혈압약도 함께 드시고 계셨는데 칼륨 수치가 자꾸 높게 나와서 고생하셨거든요. 주치의 선생님이 혈압약 종류를 확인해 보시더니 칼륨을 잡는 계열의 약이었대요. 채소 종류를 바꾸시고 약도 조정하신 후에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상식이 있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 이것은 건강한 분들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처럼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한테는 종류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채소가 있습니다. 시금치, 비트, 근대, 토마토. 이 채소들은 칼륨이 높아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특히 생으로 드시거나 즙으로 드시면 칼륨이 농축되어서 더 위험합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도 있습니다. 애호박, 빨간 피망, 양배추, 오이. 이 네 가지는 칼륨이 낮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데치는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잘게 썰고 물에 담갔다가 끓이 후 그 물을 버리시면 칼륨이 최대 80%까지 빠집니다. 조심해야 할 채소도 이 방법으로 드시면 훨씬 안전해져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신장 단계를 확인하시고 혈압약과 칼륨의 관계도 꼭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같은 신장 환자라도 단계에 따라 제한이 다르고 드시는 약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옥희 선생님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텃밭에서 기르시던 시금치를 줄이시고 애호박과 피망 위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데쳐서 드시는 방법도 배우셨고요. 넉 달 후에 검사를 받으셨더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음식을 다뤘는데 칼륨은 몰랐다다고요.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가족을 위해 평생 건강을 미뤄왔다는 거 잘 압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작은 것들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세요. 시금치가 있다면 데쳐서 드시고, 오이가 있다면 간식으로 꺼내 드시고, 이번 주 마트에 가실 때 애호박하고 빨간 피망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우리 신장부터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신장 걱정하시는 분들께 나눠주세요. 우리 집 식탁부터 바꾸면 우리 건강도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자고요.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